오늘은 실제 매매에 활용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확률 높은 총 6가지의 차트 패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초보자분들도 차트 패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더블 바텀인 쌍바닥과 더블탑인 쌍봉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저점이 형성되고 반등 후 다시 가격은 하락하여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면 이를 더블 바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1번과 3번은 저점이 만들어진 구간이고 2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될 수 있는 더블 바텀 패턴의 넥라인입니다. 보통 더블 바텀 패턴이 완성되고 넥라인을 돌파하면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돌파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리테스트를 거쳐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처음 저점 구간이 형성되고 반등 후 다시 가격은 하락하며 두 번째 바닥을 만들며 더블 바텀 패턴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보통 더블 바텀 패턴이 만들어지며 지지를 받는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봉 캔들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한 뒤 손절 라인을 지지 구간 하단으로 설정하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넥라인을 돌파하는 해당 캔들에서 진입 후 손절 라인은 넥라인 하단 또는 진입한 캔들의 저점 아래로 짧게 설정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항 라인인 넥라인이 돌파된 이후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탑의 경우는 더블 바텀과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고점이 만들어진 뒤 하락 후 다시 가격이 상승하며 두 번째 고점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더블탑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1번과 3번은 고점이 만들어진 구간이고 2번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입니다. 더블탑 패턴이 완성되고 넥라인을 하락 돌파하며 그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돌파된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서 재차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블탑 패턴의 차트도 예시를 보여드리면 처음 고점 구간이 만들어진 뒤 하락 후 다시 가격은 상승하며 두 번째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더블탑 패턴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두 번의 저항을 받으며 더블탑 패턴이 만들어지면 바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블 바텀과는 반대로 양봉 캔들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음봉 캔들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한 뒤 손절 라인은 저항 구간 상단으로 설정하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넥라인을 아래로 돌파해주는 캔들에서 매도 진입 후 손절 라인은 넥라인 상단 또는 진입한 캔들의 봉 상단으로 설정 후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블탑 패턴도 더블 바텀 패턴과 동일하게 넥라인이 돌파된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했을 경우 정확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패턴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추세에 관련된 패턴인데요. 강세 지속 패턴 같은 경우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려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하는 캔들에서 매수하고 손절은 추세선 하단으로 설정 후 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승 후 횡보하는 구간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주는 캔들에서 손절은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장도 영원한 하락장도 없듯이 강세 추세의 종료 또는 하락 추세로의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고점 또는 저점이 낮아지면 가격을 낮추려는 매도 세력의 힘이 더 강하거나 매수세가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세는 반전되어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지켜주던 가장 가까운 저점의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너진 지지선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며 리테스트를 거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가격이 상승하다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되면 저점의 지지 라인이 무너지는 해당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무너진 지지 라인의 고점 또는 진입하는 캔들의 상단으로 짧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약세 지속 패턴은 강세 지속 패턴과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려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고 손절은 추세선 상단으로 설정 후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으며 하락 후 횡보하는 구간에 박스권을 하향 돌파해주는 캔들에서 손절은 박스권 상단으로 설정하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종료 또는 상승 추세로의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저점 또는 고점이 높아진다는 건 매수 세력의 힘이 더 강해졌거나 매도세가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세는 반전되어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 지켜주던 가장 최근 나온 고점의 저항선이 돌파되면서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너진 저항선은 지지의 역할을 해주며 리테스트 후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계속해서 하락하다 저점은 높아지고 최근 형성된 가격의 고점 라인도 돌파되며 가격은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패턴은 상승 추세 중 하락으로 추세 전환될 때 자주 볼 수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헤드앤숄더는 3개의 고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승 추세 이후 처음 저항을 받은 고점을 왼쪽 어깨, 두 번째 만들어진 가장 높은 고점을 머리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고점으로 형성된 구간을 오른쪽 어깨라고 합니다. 헤드앤숄더를 그리며 지지를 받은 구간을 넥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넥라인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아래로 뚫리게 되면 그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너진 넥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해주며 리테스트를 거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정석적인 모양의 헤드앤숄더 패턴보다는 넥라인이 기울어진 형태의 헤드앤숄더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강한 상승 추세에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다음으로 왼쪽 어깨보다 더 높은 고점에 머리가 만들어진 뒤 하락 후 반등하며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하며 반등했던 넥라인의 저점을 연결한 뒤 넥라인을 아래로 돌파하는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넥라인의 상단 또는 넥라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오른쪽 어깨 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리버스 헤드앤숄더 패턴은 헤드앤숄더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 이후 처음 지지를 받은 저점을 왼쪽 어깨, 두 번째로 만들어진 가장 낮은 저점을 머리라고 하며 마지막 저점으로 형성된 구간을 오른쪽 어깨라고 합니다. 리버스 헤드앤숄더를 그리며 저항을 받은 구간을 넥라인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 완성되고 넥라인의 저항을 돌파해주면 가격은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돌파된 넥라인은 지지의 역할을 해주며 리테스트를 거쳐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버스 헤드앤숄더 패턴 역시 정석적인 모양의 패턴보다는 기울어진 형태의 패턴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락 추세 속에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왼쪽 어깨보다 낮은 저점에 머리가 만들어진 뒤 반등 후 다시 하락하며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던 넥라인을 위로 돌파해주며 마감하는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하고 손절은 넥라인 하단 또는 넥라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오른쪽 어깨의 아래 부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패턴은 여러 패턴 중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먼저 시메트릭 패턴을 알아보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며 수렴하는 패턴인데요. 대칭형 삼각수렴인 시메트릭 같은 경우 상승이나 하락 중 어느 방향으로 시세가 발산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승 또는 하락 중 거래량을 동반하며 추세선이 돌파된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며 수렴이 끝날 때쯤 상승 돌파 마감한 해당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해줍니다. 손절 라인은 진입한 캔들의 하단 또는 추세선 하단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보통 상승 추세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 중 가격의 고점은 일정하고 가격의 저점은 계속 높아지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으로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그대로 상승 또는
돌파된 저항선이 지지의 역할을 해주며 리테스트 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상승 중 저항을 받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며 약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패턴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입 타점은 상단 저항선을 돌파 마감한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 후 손절 라인은 진입한 캔들의 저점 또는 패턴 하단 지지선 아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보통 하락 추세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락 추세 중 가격의 저점은 일정하고 가격의 고점은 계속 낮아지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인데요. 하단의 지지선이 아래로 뚫릴 경우 그대로 하락 또는 아래로 뚫린 지지선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며 리테스트 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하락 중 지지를 받지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며 패턴 하단의 지지선이 뚫리면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면 꼭 하락 추세 중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상승 추세 중에도 저점은 일정하나 고점이 낮아지며 디센딩 패턴이 만들어지고 하단의 지지선이 무너지며 큰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입 타점은 하단 지지선을 아래로 돌파 마감한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해주고 손절 라인은 진입한 캔들의 고점 또는 패턴의 상단 저항선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트 패턴이 만들어진 뒤 진입을 하면 물론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꼭 손절 라인은 설정하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패턴은 깃발 패턴으로 알려진 플래그 패턴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 중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며 횡보를 하다 상단의 추세선을 돌파하며 기존 상승 추세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입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상승 추세 중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횡보를 보이며 개미들의 물량 소화 후 상단의 추세선을 재차 돌파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진입 타점은 상단 추세선을 돌파 마감한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상단 추세선 아래로 짧게 설정하거나 하단 추세선 아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약세 깃발형 패턴으로 하락 추세 중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횡보를 보이다 하락 추세선의 지지가 무너지면서 기존 하락 추세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입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하락 추세 중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이는 횡보를 이어가다 하단의 지지 추세선이 무너지며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패턴은 세기형 패턴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웨지 패턴입니다. 상승 추세 중 자주 볼 수 있는 라이징 웨지 패턴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상승 추세 중 점점 높아지던 저점이 무너지면서 추세가 반전되며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상승 추세 중 높아지던 저점의 추세선이 무너지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진입 타점은 하단 추세 지지선을 하락 돌파 마감한 캔들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진입한 캔들의 고점 또는 상단 추세선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잘 설정한다면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은 패턴입니다. 다음으로 폴링 웨지 패턴으로 라이징 웨지 패턴과는 정반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락 추세 중 점점 낮아지던 고점의 저항선이 돌파되며 추세가 반전되어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차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하락 추세 중 낮아지던 고점의 저항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입 타점은 상단 추세 저항선을 돌파 마감한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진입한 캔들의 하단 또는 하단 추세선 아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폴링 웨지 패턴 역시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 손절 라인만 잘 설정한다면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패턴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패턴들이 있지만 차트 패턴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매매에 적용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결국 차트 패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으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보고 저항선을 그리면 삼각수렴과 웨지, 플래그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으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무너지면서 하락이 나온 뒤 무너졌던 지지 구간은 저항 구간이 되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다시 돌파되면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이 되며 상승 후 횡보를 거치면서 큰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듯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추세선을 그려보면 그게 곧 차트 패턴이 됩니다. 굳이 어려운 용어와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패턴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 확률을 높이고 기본적인 매매 원칙과 근거들을 확립하여 손절 라인은 명확히 설정 후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